이번에는 섹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시장 얘기인데 뭐 코스피와 코스닥은 좀 엇갈리고 있고 연말 랠리는 가능한지 더불어서 내년 시장에 대한 얘기까지 이분 모시고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시장 아이디어를 잘 전달해 주시는 분인데요. 신한금융투자 이선엽 OCIO 센터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또 형님을 또 여기서 뵈니까 반갑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예. 오늘은 제가 좀 궁금한 것도 있고 네. 아시겠지만 이제 한번 OCIO가 일단 증권사에서 어떤 업무를 하는지를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아 저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라는 걸 좀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말 그대로 CIO를 아웃소싱한다는 얘기인데요. 아, 네. 현재 뭐 법인이라든가 기금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주요 자금을 저희들이 다 맡아서 A부터 Z까지 그러니까 자금을 어떻게 컨설팅하라고 운용도 하고 성과평가도 이런 모든 걸 다 해주는 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운용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엄청 시장에 예민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고 네, 맞습니다. 조심스럽지만 또 한편으로는 고집 있게 가야 되는 부분도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 오늘 시장 얘기 굉장히 재밌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하우스도 그렇지만 많은 증권사가 내년에 대한 뷰를 보면은 다 박스피예요. 박스권. 뭐 2,800에서 한 3,200 잘 가면 뭐 좀 굉장히 좋게 보시는 분들은 한 3,400까지도 갈 수 있는데 크게는 올해의 상승만큼은 아니고 이제 옆으로 간다 이랬는데 오늘 반도체가 오늘 하루로 끝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움직이다 보니까 야 이거 바닥인가 이런 고민도 좀 있는 거거든요. 센터장님은 지금 일단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오늘 이제 반도체가 크게 오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여러 가지는 그렇죠. 지난 10월에 있었던 2,800에 대한 바닥 가능성 훨씬 더 높아졌다라고 보는 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네네네. 사실 오늘 하루만 오른 것 같지만 하이닉스 기준으로 바닥에서 벌써 30%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맞아요. 9만 원에서 올라왔으니까. 네, 결코 적지 않은 상승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단순 반등이 아니라 좋은 보고서도 나왔고 보고서 내용도 훨씬 더 좋았죠.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하락 사이클이 생각보다 빨리 끝낼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수요도 견조하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어쨌든 뭐 메타포스라든가 관련해서 어떤 새로운 기술들이 적용해 디램이 결국은 빠질 수 없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본다라면 어쨌든 간에 이런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관련 기업들 시가총액 1, 2위 기업이 현재 이렇게 기염을 토하고 있다는 얘기는 지난 10월에 있었던 2,900에 대한 부분, 바닥에 대한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재료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일단은 뭐 하이닉스가 하루에 8% 거기다가 삼성전자 5% 이런 일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올라가면요 지수도 갑자기 이제 3,200, 3,300 가겠지만 그럴 가능성도 뭐 없지 않아 있겠지만 일단 우리가 포인트는 10월에 보여줬던 2,900 초반까지의 가격이 여기서 만약에 좀 밀리더라도 그 정도의 가격은 좀 안정권으로 봐야 되겠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뭘 살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장으로 이게 넘어갈 수도 있는 거네요.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저도 아무래도 이제 매크로를 하다 보니까 이제 나라 밖의 이슈 중에 이제 미국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특히 이번 주에 아시겠지만 연준 의장이 원래 재신임을 받을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뭐 브레이너드 의사가 이제 뭐 제2 후보로 올라오는데 왜 이렇게 늦어졌을까? 그건 인플레이션에 대한 고민 때문에 그런 거야 라는 고민도 있고 때마침 FOMC 의사록이 주중반에 나오거든요. 어쩔 수 없이 테이퍼링에 대한 거는 감내했다 하더라도 좀 더 확대될 수 있다고 하고 기준금리 인상까지 고민한다면 시장이 한바탕 또 좀 변동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과연 버텨낼 수 있을지 이게 좀 고민입니다. 우선은 그 말씀은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클라리다 의장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연준 위원께서 기존에 있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매파적으로 말씀을 많이 하셨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더 강하게 좀 조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시장 입장에서는 한 번 정도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전체적으로는 추세를 바꿀 만한 이슈는 우선적으로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 실제 금리 인상 시기가 빨라질 수 있을 거란 우려도 있겠지만 진짜 빨라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시장에선 반신반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질 때 전체적인 이로 인한 변동은 제한적인 수준의 구체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우선 아시겠지만 미국 국채 10년물, 2년물 움직임을 보면 오히려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10년물 같은 경우는 하락하고 있죠. 오히려 내려가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얘기는 경제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라는 얘기도 되고 있고 또 사실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부터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팬데믹이 다시 유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위드 코로나가 무력화되고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다시 번지고 있는데 이렇게 위드 코로나가 어려워지고 다시 번진다라면 고용이 예상보다 더 생각했던 것보다 더 늦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고용이 늦어졌을 때 과연 연준 입장에서 정말 생각보다 긴축을 빠르게 할 수 있을 거냐에 대한 고민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테이퍼링을 예상보다 조금 더 강하게 할 수 있다는 데는 저도 상당 부분 동의를 하고 네. 그걸 통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강하게 올 거다. 이걸 어떡하지에 대한 고민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는데 그 이상으로 뭔가 이것 때문에 훨씬 더 강하게 긴축을 해서 금리를 더 빠르게 인상을 하고 그로 인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장, 그렇죠. 어려운 시장을 더 부러뜨릴 가능성은 낮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더 정리를 하자라면 네. 이로 인해서 조금 매파적인 발언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이로 인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테이퍼링에 대해 테이퍼링 현재 예상보다도 조금 더 강하게 진행될 가능성은 있지만 이 자체적으로는 뭔가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함이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코로나가 생각보다 안 좋은 쪽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둘러서 긴축에 대한 얘기를 할 것 같지는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를 종합해 본다라면 일정 부분 영향은 받을 것 같다. 그러나 그 수준이 전저점을 깨친다거나 아니면 시장의 방향을 바꿀 정도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이제 뭐 물가에 대한 얘기를 뭐 여기저기서 하니까 네. 신경을 쓰고 그리고 테이퍼링 규모를 확대시키는 건 맞지만 금리 인상하고는 좀 다른 게 금리 인상은 돈을 이렇게 흡수해버리는 거니까. 그럼요. 네. 그래서 그 부작용을 지금부터 너무 강하게 내비치지는 않을 거다라는 정도로 좀 보면 될 것 같은데 근데 반대편에 그러면 이제 미국에 대한 걱정은 이 정도에서 조금은 뒤로 놔두면 문제는 또 이제 중국 쪽이 살아나면 이머징이 조금 올라오는 거 아니야 이런 콜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좀 괜찮지만 지난 주말까지 보면 미세먼지가 너무 심했잖아요. 네. 그래서 한간에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내가 숨을 쉬는 거는 힘들지만 내 삶은 또 괜찮아지겠네. 내 주식 투자는 괜찮아지겠네. 이런 얘기도 오히려 하더라고요. 공장을 돌린다는 네. 얘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최근에 중국의 지표가 그렇게 나쁨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버틴다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글로벌 IB들도 사실 올해보다 내년에 대해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낮추고 있거든요. 근데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우선 그 낮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는 내년 시장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게 네. 현재 중국이 취하고 있는 이런 강력한 정책들은 결국 시진핑 장기 집권을 위함일 거고 그렇죠. 또 그 앞편에는 2월 달에 있을 내년 2월에 있을 북경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함이라고 보여지는데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한 2달 남았네요. 그 시기가 지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와 관련해서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했던 거 일부 완화할 가능성도 있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규제도 일부 현재보다는 낮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다라면 지금이 중국 입장에서는 가장 최악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최근에 중국에서 있었던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첫 번째는 석탄 생산량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력이 어려워진 이후로 그렇죠. 석탄 생산을 다시 재개를 하면서 전력이 부족하지 않도록 현재 조치를 취하고 있고 네. 실제 실제 아시겠지만 석탄 가격이 지난 3주 동안 반토막이 났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급하게 빠지더라고요. 네, 그럼 지난달 중국의 도매물가 지수 PPI가 13%가 넘지 않았습니까? 네. 그 굉장히 크게 올랐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석탄 가격이었는데 네. 그 석탄 가격이 이렇게 급락을 했다라고 본다면 다음 달에 반영될 도매 물가 지수는 생각보다 낮아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겠죠. 네. 그러면 물론 이제 절대치 자체적으로는 여전히 높을 수가 있겠지만 그 당시가 그럼 정점일 수 있겠다라는 기대들이 점진적으로 살아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주식시장이라는 건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어렵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보다 나아지고 있는지 그렇죠. 아니면 더 악화되고 있는지가 중요한데 네.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었을 때 지난달이 정점일 수 있는 즉 시장을 놓고 볼 땐 전환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게 시장에서 보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중국에 대해서 우려가 없진 않지만 지금보다 나아지는 쪽으로 시장에서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들도 이 자리를 통해서 자꾸 얘기를 드렸던 게 중국의 PPI, 즉 네. 생산자 물가가 이렇게 높은데 과연 정책을 쓸 수 있겠냐라는 논리였거든요. 근데 석탄 가격이 그렇게까지 하락을 했으면 PPI가 정말 빠르게 안정을 찾을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럼요. 중국에 예. 대한 기대를 이게 벌써 주가는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도 해볼 수 예. 있겠습니다. 그러면 퍼즐이 하나씩 맞춰지는데 미국의 어떤 긴축은 다소 빨라지겠지만 뭐 우리 시장을 크게
전월의 하락 이상으로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 중국도 뭐 최악의 국면 정도로 보면 되는데 이제 국내로 오면 결국 또 반도체거든요. 맞습니다. 시장이. 그래서 공교롭게도 저희가 질문을 이러려고 만든 건 아닌데 오늘 또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주말에 받았는데 또 올랐어요. 그렇죠. 그래서 반도체가 아직도 사실 피크아웃 논리는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론에 대한 콜이 지금 당장 좋다가 아니라 내년 상반기 안으로는 바닥을 돌아서니까 지금 사야 되지 않겠니? 이런 콜이었거든요. 그래서 센터님이 보시기에 그러면 반도체 지금은 사야 될 타이밍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그래도 아직은 다운턴이기 때문에 시간을 좀 두고 여유롭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길게 보면 여전히 사실 저도 지난해 이제 반도체를 되게 좋게 봤다가 굉장히 좀 어려워했던 사람 중에 하나고요. 예, 많이 죄송스럽기도 했는데 전 여전히 반도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게 첫 번째는 뭐냐면 아시다시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금 사상 최고가 아니겠습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의미하는 게 반도체의 강한 수요를 의미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어쨌든 수요가 여전히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우리나라 디램 같은 경우 공급 과잉 때문에 디램 가격이 하락한 건 맞지만 많은 분들이 하나만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디램 업체는 가격 결정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디램 시장에서 점유율이 70%가 넘습니다. 이 얘기는 가격에 대한 결정권을 이 두 업체가 쥐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부정적이다라고 해서 한없이 빠지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죠. 수급을 조절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했었을 때는 지난 하이닉스 9만 원대가 바닥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오히려 이제 내년 3월, 4월 달에 되면 인텔에서 서버와 관련된 새로운 CPU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기대도 있을 거고 어쨌든 최근에 뭐 메타버스니 해서 굉장히 디램이 수요가 있을 만한 어떤 시장의 새로운 어떤 그 수요들이 생기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월마트를 비롯해서 미국의 소매업체들이 이번에 연말 소비 시즌을 마련해서 우리가 충분히 재고를 확보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이제 아시다시피 다음 주부터 블랙 프라이데이가 시작돼서 미국의 연말 소비 시즌이 있지 않습니까? 요 소비 시즌에서 생각보다 IT 제품에 대한 수요가 견제하더라면 그동안 우리가 의심했었던 예전에 내구재 소비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제 내구재 소비가 생각보다 어려울 거다라는 의구심을 저희들이 볼 때는 해소시킬 수 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럼 일단은 이 업체들이 미국에 있는 소매업체들이 일단 재고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는 첫 번째는 어쨌든 글로벌 병목 현상이 완화되고 있음을 뜻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로 인해서 실제 우리가 소비가 살아난다라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구재에 대한 수요가 그렇게 우려할 만큼 아니구나라는 게 맞물리는 시즌이 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반도체가 여기가 끝이 아니라 뭐 주도주까지는 아니더라도 추가적인 반등을 모색할 수 있는 충분한 재료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시장에서 우려했었던 부분들을 요목조목 잘 얘기는 해주신 것 같아요. 이를테면 반도체가 갖고 가는 우리 가격 결정권 얘기해 주신 거의 가장 큰 기저에는 2017년이나 그 이전의 메모리 가격의 상승과 하락이 워낙 가팔랐고 깊었기 때문에 하이닉스도 PBR 1배가 지금 9만 원인데 그거보다 더 빠질 수 있다라는 논리의 그 근거에는 메모리 가격이 여기서 40%는 빠졌어 이런 거였는데 그 정도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주신 거고 이번 주말에부터 시작하는 블랙 프라이데이 추수감사절에 대한 쇼핑 시즌에서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소매가 좋다면 우리가 기존에 그렸었던 이 소비의 라인보다 위에서 더 노는구나. 그러면서 기대가 더 생길 수 있다.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우려가 이미 주가에서는 좀 다 반영을 해서 지나온 것 같다라는 얘기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주도주는 아니지만 얘기도 해서 반도체도 주도주는 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다른 섹터에 대한 좀 아이디어들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내년을 주도하는 섹터가 무엇일지 지금부터 많은 조사를 하는데 센터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섹터들이 또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은지 한번 짚어볼 수 있을까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 한 가지 주도주가 지속적으로 시장을 이끌었던 사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왔다 갔다 했죠. 사실 우리 신 팀장님이나 저는 오랫동안 이제 그 관계를 많이 해보면서도 느꼈던 거지만 석 달에 한 번씩 주도주군들이 계속 바뀌었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시장은 현재
다중 주도주군들이 형성돼 있고 예를 들면 그린도 있을 거고 그렇죠. 거기는 뭐 제약바이오도 있었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었지만 내년에도 이런 모습에서는 좀 다르지 않을 모습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로 잘 아시다시피 내년 같은 경우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현재 우려하고 있는 글로벌 병목 현상이 네. 내년에는 완화된다라고 하고 있고 네. 많은 전문가분들의 시기의 차이는 있지만 네. 내년 하반기는 좋아질 거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일단 글로벌 시장에서 글로벌 병목 현상이 해소되면 가장 수혜를 받는 국가 1번이 한국입니다. 한국. 누가 뭐라 그래도 올해 연말에 우리가 이것 때문에 안 좋아졌으니까 가장 큰 반작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그렇게 보면 이제 IT 자동차가 요때는 그렇죠? 글로벌 병목 현상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는 IT 자동차가 먼저 선두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도 반도체만 맞습니다. 보시지만 자동차도 세거든요.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네, 예, 맞아요. 예. 이게 단순히 그냥 반도체가 좋다가 아니라 결국엔 글로벌 병목 현상에 대한 우려 해소, 그다음에 또 앞서도 말씀드린 그 연말 소비 시즌에 대한 기대 이런 게 좀 맞물려 있다라고도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또 그동안 소외됐었던 거에 대한 어떤 반작용도 있지 않을까. 네. 물론 이제 수급적으로 보면 워낙 빈집이었기 때문에 네. 빈지털이라고 해서 들어온 경우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두 번째는 오늘 좀 쉬고 있는데 역시 메타버스를 비롯해서 메타버스. 전 통칭해서 소프트웨어라고 하는데 소프트웨어. 메타버스 그다음에 뭐 게임 우리가 있는 컨텐츠 아니면 플랫폼까지 결국 우리나라 시장이 결국 예전에 했던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네. 중심으로 많이 옮겨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흐름은 일시적인 흐름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이야 워낙 삼성전자가 좋고 현대차가 반등하는 구간에서는 충분히 쉬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지만 궁극적으로 이 시장이 새롭게 크는 시장이고 저는 이제 닷컴버블을 직접 겪었던 사람들의 그렇죠. 입장으로서 제2의 닷컴버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놓고 네. 볼 때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흐름이 생각보다 길고 오래갈 가연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진다는 점에서 예. 이들 관련 업종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어쨌든 간에 내년에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예, 어떤 분이 새로운 대통령이 되실지 저희들은 알 수 없지만 네. 이 대선과 관련해서 여전히 이제 새로운 공약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 예를 들면 주택 많이 짓는다고 하시니 그렇죠? 뭐 이쪽 분이 되시면 뭐 민주당 분이 되시면 뭐 우리가 시멘트 쪽이 훨씬 더 좋을 거고 예.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또 국민의힘 이런 분이 되십니다라면 또 시멘트도 좋겠지만 거기에 이제 민간 주택 건설업체도 좋을 그렇죠. 수도 있고 이런 어떤 250만 원 오면 작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생각보다 지난 몇 년 동안 없었던 공급이 풀리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고민 이런 것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예. 내년에도 딱 이런 업종이 주도주가 아니라 최근에 그랬던 것처럼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예. 각 국면마다 키워드들이 있을 거고 그 키워드에 맞는 기업들이나 업종들이 돌아가면서 순환 주도주를 형성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일단 뭐 3개월 단위로 움직이더라도 그 안에서 우리가 잡아가긴 해야 될 것 같아요. IT 자동차, 그리고 반도체하고 자동차, 그리고 뭐 소프트웨어라는 우리가 이제 체질적으로 변해가는 프리미엄 시장, 더불어서 국내적으로도 아니면 외도 마찬가지인 게 요새 인프라를 맞습니다. 자극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인프라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주택 건설과 관련된 크게 보면 이 세 가지에서 옥신각신하면서 결국 뒤로 돌아보면 주도 섹터가 되었을 거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은 상대적으로 시장이 워낙 대형주 위주로 네, 움직이니까 예. 아까 넌지 씨 얘기도 하셨지만은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뭐 NFT만 붙으면 소위 난리였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일각에서는 이렇게 너무 이름자가 들어간 거에 반응을 많이 하면 소위 말해서 꼭지야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제 지금 이렇게 조금 수급적인 영역 때문에 좀 눌렸을 때 오히려 그 안에서 좀 옥석 가리긴 해야겠지만 NFT나 메타버스 우리가 얘기했던 소프트웨어는 앞으로도 계속 간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 종목 고르기가 쉽진 않을 그렇죠. 거라고 보여지고 지금은 이 사업이 크는 초기이기 때문에 네. 옥석을 가리기가 생각보다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네. NFT만 붙으면 올라가는 시장은 저도 99년에 똑같이 경험을 했었는데 네. 그때는 테크자만 붙으면 네. 올라갔던 경우 사례도 있었는데 그런 현상이 무려 1년이나 갔습니다. 1년이나 가고 10배가 오른 게 아니라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네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로 인해서 커지는 메타버스 시장의 크기를 가늠을 할 수가 없죠. 예, 인터넷 세상이 얼마나 확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들 뭐하기 때문에 그러면 확장이 얼마나 될지에 대한 측정이 잘 안 되면 생각보다 오래 가고 더 강하게 가는 경향들이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옥석을 가리고 싶은데 가리기는 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 뭐 관련 ETF가 더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네요. 생각이 드는데 ETF가 이제 출시가 되다 맞습니다. 보니까 닷컴 예. 버블 때하고는 또 다른 양상이네요. 예. ETF라는
어떤 투자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근데 어차피 뭐 NFT 요것과 관련해서 클 수 있는 업종이 많지가 않습니다. 맞습니다. 어차피 지금 인터넷 다 있고 디지털화돼 있는 업종 내에서 이런 것들이 계속 수혜를 보기 때문에 그 관련 업종들이 돌아가면서 지속적으로 저는 여기가 끝이 아니라 앞으로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의 OCIO 센터장 이성엽 센터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